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거 뽑아오셨습니까? 네, 지난주랑 다르게 이번 주에는 온라인상에서 뭐 연애, 스포츠 이런 우리 일상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뽑혔거든요. 네. 그래서 일상에서는 좀 코로나를 극복하는 모습에 가까운 한 주였는데 또 다시 또 코로나가 많아지고 있어서 좀 걱정인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1위 분야가 연애 분야고요. 네. 연애에서도 영화의 카테고리입니다. 키워드는 레드카펫인데 우리가 이제 계속 어떤 영화제들을 못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3년 만에 레드카펫이 다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장르 영화 축제로 자리 잡은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지난 7일에 개막을 했고요. 2년 동안 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비대면 행사 위주였는데 올해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3년 만에 이제 제대로 화려하게 하다 보니까 49개국의 268편의 영화가 관객들을 만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까지 함께 적극 활용된다고 합니다. 영화제 슬로건이 재밌어요. 예. 이상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슬로건. 이상해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형태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매니아층만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서 좀 이렇게 즐겁게 이상하더라도 우리가 괜찮다라는 어떤 슬로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슬로건에 조금 좀 어울린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참 이게 특이하다고 해야 될지 7월에 열려서 이제 폭염과 변덕스러운 날씨가 있다 보니까 개막식도 폭우 속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행사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끝까지 자리를 또 이제 지켜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큼이나 다양한 형태의 영화제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퍼레이드나 물총싸움 같은 것도 한대는데 또 이후에 이제 10월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부산국제영화제도 이제 과거처럼 이제 오프라인으로 열릴 상황이긴 해서요. 불안한 일상 회복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화제가 속속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 조금 더 안정되어서 네. 부산국제영화제 축제같이 좀 그러니까요. 열리는 모습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영화 분야에서 또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토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온 건데요. 이제 마블의 어떤 브랜드 중에 하나죠. 이제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 토르 영화가 나왔는데 그 이번에 개봉 첫 주말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주말 사흘간 이 영화에만 118만 4,51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다른 영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제 탑건 매버릭 같은 경우에도 이미 예. 누적 관객 수 465만. 또 헤어질 결심 이제 박찬욱 감독의 수상작이죠. 20만 명 이상을 모아서 총 88만 명이 지금까지 봤는데 이런 숫자만 보더라도 이제 과거에 한창 이제 우리가 영화관 많이 갈 때 그 네. 정도 이제 숫자가 거의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올 첫 천만 영화인 범죄도시 2도 누적 관객이 1,258만 명을 넘어섰고 이번 주말에만 극장을 찾은 전체 관객 수가 241만 9,239명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네. 그 전주인 197만 명보다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극장에도 돌아오고 있고 다양한 콘텐츠들도 이제 이른바 블록버스터 명작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어떤 개봉들이 밀리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전 세계적으로 좀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영화 중에 혹시 영화관 가서 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탑건을 지금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와이프를 엄청 꼬시고 있어요. 혼자 가기 싫어가지고. 저는 본 영화가 있는데. 뭐 보셨나요? 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죠? 네. 자, 2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2위는 스포츠 분야고요. 키워드는 입국입니다. 어떤 내용이냐? 토트넘이 드디어 이제 방한을 한 것이죠. 한국에 이제 입국을 한 것인데요. 지난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손흥민 선수와 함께 이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훈련 모습을 이제 일반인들에게 오픈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된 건데 토트넘 선수들이 이제 10일 날 입국하자마자 고양 종합 운동장에서 간단히 몸을 풀었고 예. 그리고 11일에는 어떤 이제 그 자신들의 훈련 모습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막 응원도 하니까 되게 웃고 즐기다가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니까 거의 뭐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하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이게 뭐 언론에서도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1시간 이상 또 이제 원래 오픈 트레이닝이 1시간 정도만 보여주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1시간 55분 그리고 거의 2시간 정도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팬 서비스도 굉장히 좋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훈련에 앞서서 어린이 축구 팬을 만나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이제 9세에서 12세 어린이 44명을 대상으로 토트넘의 그 풋볼 디벨롭먼트 소속의 이제 코치들이 나와서 이제 토트넘에서 하는 유스 클리닉,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클리닉을 또 50분 동안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관심을 갖는 상황에서 13일이죠. 내일 이제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1차전을 치르고요. 또 사흘 뒤 16일에 오후 8시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비야와 2차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실은 저희 집이 이제 월드컵 경기장 바로 앞인데 그래요? 오늘도 벌써 막 북적북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분들께서 도대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나올까에 대한 관심 때문에 벌써 좀 시끌시끌한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월드컵 경기장 가보셨어요? 저 월드컵 경기장 저희 집 바로 앞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경기장에 가서 경기 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이제 FC 서울 축구를 이제 종종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자꾸 이렇게 청문회처럼 자꾸 물어보시네요. 저 축구를 잘 보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축구 키워드 하나 있는데 수원 FC라고 최근에 이승우 선수가 이제 다시 한국에 복귀를 해서 아주 지금 화제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원 FC라는 키워드가 나온 이유가 11일에 동아시안컵에 나설 남자 국가대표팀 명단 26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게 피파 의무 차출 경기가 아니라서 유럽파 선수들이 없고 젊은 피들이 많이 뽑혀서 새로 뽑힌 선수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이승우 선수는 이번에 벤투호에 승선하지 못했고 이제 같은 수원 FC인데 지난해 수원 FC에서 프로 데뷔를 한 이기영 그러니까 미드필더인 이기혁 선수는 오히려 팀에서 주전이 아닌데도 이번에 또 국대로도 이제 파격적으로 선발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과연 향후에 있을 어떠한 그 국제전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에 대한 관심들도 상당히 뜨거워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히딩크 감독도 우리 잘 몰랐던 선수도 발탁해가지고 그렇죠. 월드스타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자, 3위 주제도 살펴볼까요? 네, 3위는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역시 아베입니다. 이제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이제 유세종의 총을 맞고 이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이야기들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의 애도를 표하는 모습들. 심지어 이제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일본과 줄곧 대립하고 있었음에도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실을 견뎌낼 힘과 용기를 찾기 기원한다. 뭐 이런 조의를 표현하기도 했고요. 네. 우리는 정부도 이전보다 조문단의 격을 높여서 파견하기로 했는데 양국의 이제 고위급 교류가 멈춰진 상태에서 예정에 없던 이른바 조문 외교의 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래서 경색된 한일 관계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한 계기에 대한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정치 키워드 하나 정지라는 키워드죠. 네. 당대표 중징계 사태를 만든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인했고요. 또 이제 지금 정지를 맞은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명행 사흘 만인 11일에 뭐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당원 가입 동료 글을 게재하면서 화제가 됐던 뭐 이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4위 주제 어떤 분야에서 나왔습니까? 네, 4위 주제는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는 외국인입니다. 이게 어떤 건가 봤더니 네. 정부에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전국 4개 군지역에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농번기에 일손을 구하지 못해서 농가들이 뭐 예를 들면 있는 농산물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특히나 이제 지난 2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을 못했는데 네. 이번에는 올해 전국 4개 동천 지역에서 시범 도입을 어떤 걸 했냐면 외국인 근로자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정해진 임금의 초과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또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화해서 숙식 문제도 더 자치단체가 맡아줍니다. 네. 그리고 또 교통비나 보험료 같은 소소한 농가 부담도 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최소 비용으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을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숙소나 아니면은 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뭐 국제 알바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걸 위해서 괴산군에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지금까지 총 129명 이 지금 입국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캄보디아와 MOU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 뭐 정읍시 같은 경우도 필리핀과 MOU를 맺는 이런 식의 형태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속적으로 이런 그 농번기에 활용하는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5회 주제는요? 5위는 생활 분야고요. 키워드는 물놀이인데 이 물놀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역시 이제 3년 만에 문을 연 동해안 해수욕장이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인파가 몰리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예. 지난 이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해수욕장 전면 개장한 강릉, 양양, 소초 지역의 39곳의 해수욕장 방문객이 24만 2,702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3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뜨거운 날씨지만 해수욕을 즐기는 모습들 그리고 또 도내 주요 명산들에도 산행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놀이와 관련돼서 아폴로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 네. 아시겠지만 아폴로 눈병이라는 것이 이제 여름철에 네. 좀 불게 되잖아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한 1, 2년 정도 야외 활동 안 해가지고 없다가 다시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퀴즈를 드려보면 아폴로 눈병이 왜 아폴로인지 아세요? 그러게요. 네, 좀 전혀 생각을 못하셨죠. 아폴로 눈병이 아폴로인 이유가 참 흥미로운데 아폴로 눈병이 처음 보고된 게 1969년 7월 20일이래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 계속적으로 좀 드러나서 아폴로 11호가 착륙할 때랑 비슷한 시기에 눈병이 계속 발생한다. 그래서 아폴로 눈병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네. 물놀이와 관련한 키워드가 또 있다고요? 네,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제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의 입주민이 아파트 공용 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서 풀장을 설치해서 논란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미끄럼틀 높이가 1층 창문보다 높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철거해라라고 관리사무소가 명령을 했는데도 6시까지 물놀이 하겠다. 그래서 7시나 돼서나 철거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 커뮤니티에서 반발을 했는데 그 반발에서 이제 그만해라라고 얘기를 했다가 사과를 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욕심이 너무 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슈 이수다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